코로나 백신에 괴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LA 교육부는 공립학교 교직원 496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따르지 않은 교직원 496명을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원은 LA 통합교육부 교직원 7만 3천여 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해고된 이유는 백신 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고된 이들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복귀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 가운데서 3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 마감일은 1월 10일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거부하는 불이들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거부한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백신을 인정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확진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망자도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백신을 불신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나온 후덥지근한 공포뉴스 한 가지 전달합니다. 코로나 백신 성분을 분석해보니 괴생물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한국의 언론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의 기자회견이고 기사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3일 경력 31년 차 대한민국 현직 산부인과 의사인 이영미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미경을 통해 분석한 코로나 백신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라는 이영미 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특수입체 현미경으로 400배 확대하여 촬영한 백신 성분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발견한 괴물질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병원과 의원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해서 헷갈리는데요. 자신의 병원이라는 의미가 자신이 근무하는 종합병원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성분 분석이라는 중차대한 연구를 종합병원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것을 병원 이름이 아닌 의사 개인 이름으로 발표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영미라는 산부인과 의사의 의원이 얼마나 크고 환자가 많은지는 몰라도 특수입체 현미경을 보유할 수 있었느냐는 것과 보유할 필요가 있을 만큼 한국의학계에서 공헌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아무튼 이날 광화문에서 한국의 전국 학부모단체연합과 사교육연합 등 63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한국 내 의사들로 구성된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의 의사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요, 이런 발표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괴생명체가 나왔다는 백신이 어떤 것인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분석을 했든 병원 연구실에서 분석을 했든 어떤 백신에서 나왔다는 발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신을 만든 회사에 항의를 했거나 문의를 했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중대한 국민건강 관심사인데 그 백신이 확진을 예방하고 그러므로 해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개발된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를 하려면 그 백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더군다나 괴생명체가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할 정도라면 분석한 백신 제품의 회사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신에 대한 불신만 조장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사라면 공부 좀 했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룹의 일원인 셈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자회견을 해서는 안 되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그대들 이외에 전 세계 각국의 의사나 사회단체는 전부 무식쟁이 집단입니까? 각국의 의사들이나 정치가들은 자기 나라 국민을 죽이려고 백신의 위험성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까? 제발 이제는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작작 좀 합시다.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총기 관련 소송, 1만 달러 무상 지원. 무기를 소지한 떼강도까지 등장함에 따라 드디어 캘리포니아가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일반 시민들이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또는 판매업체나 유통회사 등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조항을 런칭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니라도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실수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소송 비용으로 소송 한 건당 1만 달러를 주정부가 지원하여 일반 시민들이 무기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총기류에 대한 소유나 소지의 제한을 넘어서서 아예 공격용 무기는 생산부터 제한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규제 범위가 공격용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란 총알을 자동으로 수십 발까지 발사가 가능한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M16 소총과 같은 성능을 가진 총기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기의 소유와 소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소유란 총기류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지란 휴대를 의미합니다.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근무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몸에 권총이나 가스 스프레이 등 수십 발을 자동으로 발사시킬 수 있는 총기류와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기류 규제를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소유와 소지의 의미를 혼동하셔서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몸에 지니고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소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신변보호용인데 굳이 수십 발이나 자동으로 발사시킬 수 있는 고성능 무기가 왜 필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2022년 최저임금 25달러 될 수도. 코로나로 인하여 구인난이 가속화되면서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분석입니다. 2022년에 약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임금 상승이 예측된다고 지난 12월 7일 보도했습니다. 미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 11월에 229개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 2022년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3.9%로 추산된다며 이는 2008년 이후 최대치 상승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021년 11월까지 시간당 임금은 24%나 뛰었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임금 인상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동반하니까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6.2%로 3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와 유사한 수치의 물가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정부지로 상승한 물가가 조만간 하락하여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고도 하지만 그런 일은 100% 없을 것입니다. 인건비가 올랐는데 어떻게 예전 물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듯 우리 인간들이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사회에 익숙해지는 것뿐입니다. 끝으로 미국 중서부민 남동부 6개 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현재까지 최소한 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최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100여 년 만에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한 최악의 토네이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늘 13일부터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산한 미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인 교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미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부주의하지 말고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내일 그리고 였습니다.